자,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지난 10일에 대검 소속 과장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한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하게 됐냐 결정적인 계기가 이진수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였다. 그런데 이진수 차관이 이제 자기한테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방안 등등 몇 가지 선택지를 제안을 했고 결정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 이제 뭐 수사팀에서 항소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하길래 내가 뭐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의 이런 설명 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사실 핵심은 국민들이 알고 싶거나 공격하는 요는 그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큰 걸 거고 그래서 어쨌든 공격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압력을 가했냐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 네, 맞아요. 100%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실용적이고 대단히 현실의식에 있어가지고 이 객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그게 이렇게 했을 때 이득이 그래서 저는 없다? 오히려 봤을 때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정성호 장관의 그 화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이야기를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눌러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라라는 정도. 물론 그것도 오해 소지가 물론 있었지만 네. 정성호 그 장관도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구조와 그런 그 캐릭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걸 딱 보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출신들이 살아남는 다양한 생존 전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물론 알아서 했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본인은 압박으로 느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마음속에서 느끼는 이 수습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축은 이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한 축은 그거에 대해서 기회다 하고 반발하면서 지금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 지금 싸움이 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참담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문제를 과도하게 대통령이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 자기 정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로 저는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신중히 판단하라. 그러니까 압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왜 했고 그다음에 이진수 차관을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항소 포기를 하라라고 어쨌든 노만석 대행에게 압력을 가했다라는 게 노만석 대행의 주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그런 어떤 과정에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 포기를 결정을 할 텐데 누가 어떤 의도로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했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똑같은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말도 사실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오해했다.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 스스로의 판단이 결합이 된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진수 차관도 사실 검찰 쪽으로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쭉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언급되는 사람 중에 정성호 장관은 사실 정치인 물론 거기도 율사 출신이시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같은 검찰 조직의 패밀리라고는 할 수 없어도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들 사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서 개입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획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벗기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 하는 것 아니냐. 그게 국민의힘이 얘기했던데, 그런 기획력과 이걸 덮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정권이. 또 세상은 지금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은폐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정성호 장관은, 잘못했다고 봐요, 전. 신중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물어보면 알아서 하세요. 원칙대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또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일단 잘못했다라고 그건 인정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노만석 대행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아니 어떤 정치인이 다른 말로 들리긴 했지만. 네. 어떤 정치인이 그 전에 영화 제목 중에 그런 거 있었죠. 뭐 좋은 X, 뭐 네. 이상한 X. 뭐. 영화 제목이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예. 영화 제목이니까. 영화 제목이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상한 사람인 게 이걸 왜 물어봐요? 법무부에? 저희가 지금 권한대행이면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이게 검찰 내규에는 서울 내규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오케이 하면은 결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거를 총장 권한대행한테 왜 물어봤는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근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네. 물어봤대요. 아. 검찰 문화가 그러니까. 네. 그럼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인가요? 네. 이분은 이거는 부당하다. 나는 그 항소하자고 했다.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표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경우로 이제 비겁한 사람. 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놈이라고 한 건 저밖에 없습니다. 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셔놓고 뭔가 되게 센 느낌이 드는 이 느낌 뭐죠?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가 그게 소신이면 네.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항소장 갖다 내.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그러고 이해가 나서 가죠. 사표 내면 되죠. 네. 그렇게 안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수용된 겁니다. 하지 말래. 네. 이렇게 해놓고 뒤늦게 욕 먹기 싫으니까 뭐 사표를 낸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그 공판팀에 뭐 공판 1, 2, 3부 뭐 이런 부장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검사 아무나 네. 한 사람이 항소장 갖다 내면 돼요. 네. 사인 다 돼 있으니까 이미. 그게요, 항소장 내는 거하고 항소 이유서 내는 거하고 다릅니다. 네. 이게 좀 법적으로 좀 복잡한데, 일단 항소장은 대충 써서 내는 거예요. 우리 검찰은 항소합니다. 네. 그 항소 이유는 나중에 또 자세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누군가 항소장을 접수시키고, 네. 제가 뭐 잘못했으면 징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했잖아요. 네. 이상한, 비겁한 네. 사람들. 네.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옛날에 장부 지시 무시하고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막 징계받고 해서 나중에 소송해서 이겼어요. 검사가 그래야지요. 네. 이 몇십 명, 몇백 명 검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인간들입니까? 네. 아, 사람보다 더 심한 건 낫다, 인간. 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네. 야, 참. 우리나라 그 법조인들이면 대한민국 엘리트들인데, 그래 놓고 지금 뭐 아글아글 하고 뭐 이게 뭐 법과 원칙에 어쩌고. 전 진짜로 그 정서적으로 좀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의문인데,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내렸을 때는 가만히 있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풀어줬는데 구속 취소를 했는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왜 하필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지 약간의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자기의 지분들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검찰 세력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방향의 수능, 과하게 수능 해가지고 이 부분들에서 자기 지분들을 확보하겠다는 세력들이 지금 뭐 부딪히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올려치는 검사들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기회가 왔다. 네. 여론이 지금 조금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다고 하니까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지금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치고 나오는 건 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하나 생겼구나. 자기들 뭔가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생겼구나. 근데 저는 당에서는 이걸 뭐 법을 고치면서까지 지금 검사 징계나 이런 부분들 나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다 돌릴 필요는 없거든요, 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 끼우는 것만큼이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큰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근데 네.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큰 단추를 하나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소수 이게 저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의제를 그쪽으로 공격적으로 가기보다는 네. 좀 있으면 여론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꾸 뭐 대통령의 입을 직접 비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국무회의나 이런 데에서요. 이 문제하고 상관 전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공격하는 데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네. 그리고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60% 나오는 대통령의 힘으로요. 네. 지지율 30%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의 조작적인 정의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입을 막도록 하는 게 이 문제를 가장 빨리 접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사들의 선택적인 반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기자 시작했고요. 80년대 후반에 법조 출입했고 90년대 중반에도 법조 출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 간부들 꽤 많이 취재원으로 네. 알고 또 나중에 그분들이 정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알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자하면서 상당 기간을 검찰에 대해서 들여다볼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기사도 좀 많이 쓴 편입니다. 네. 근데 제 결론은 이 검찰처럼 이렇게 무소불위의 네. 권력을 가진 집단은 그 존재 자체가 악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세게 말씀하시네요. 존재 자체가 악이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을 그래서 깨야 되는 겁니다. 해체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걸 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반발할까요? 물론 네. 어떤 검사로서 정의감, 이건 불법 부당함 뭐 이런 거다 해서 정의감에 그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진짜 이유는 네. 사실은 돈이 걸려 있어요. 돈? 검사를 하다가 검사장쯤하고 퇴직을 하고 나면 전관예우로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검찰이 권력이 강해야 돼요. 검찰이 수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도 가져야 되고 영장 청구하고 뭐 청구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네. 또 초동 수사 때 어떻게 하는 하여튼 권력을 다 가져야 저희들이 퇴임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네. 이 검찰이 지금처럼 해체가 되면 몇십억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정관 거고요. 예우가 성립이 되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검사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돈 많은 기득권 세력들 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중에 돈 좀 벌면 검사 사위 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 실제로 무슨 뭐 제약회사니 뭐 여러 업종의 회사들, 중견기업들 중에 뭐 선을 보면 꼭 검사 사위를 보려고 해요. 왜? 그게 사업하는데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겁니다. 그 서희건설 첫째 사위 그 딸 셋인데 그중에 첫째 사위가 검사고 이번에 문제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이에요. 그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속성상 부자들의 친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좀 낮게 만들려면 검찰 조직을 지금처럼 그냥 두면 안 된다. 네. 확실히 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요 연결 지점에서 우리 노만석 권한대행이 왜 그랬을까 궁금하시죠? 네. 그것도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달고 부드러우면서 남해와 서해의 해풍으로 인해 병충해는 적은 해남 꿀 고구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구마 소비가 줄어서 농가의 근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해남 꿀 고구마 중에서도 특상 사이즈의 제품만 엄선해 준비한 마케타니의 고구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소원은 보안 수사권 유지입니다. 네. 어차피 초동 수사권은 뺏기게 생겨 수사권은 없으니까 그러면 경찰이 해오는 수사를 넘겨받아서 최종 결정 우리가 하겠다. 그게 이제 보안 수사권인데 네. 그걸 쥐고 있어야 이미 옷 벗은 검사들 또 앞으로 옷 벗을 검사들이 이 검찰에 민원을 해서 정관예우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을 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노만석 대행이. 그래서 이번에 요거를 뭐 법무부 장관도 저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거 공소를 포기하면 혹시 보안 수사권을 좀 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윈윈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워딩이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그러면. 그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좀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도 그 얘기입니다. 근데 네. 이분이 조금 머리가 나쁘셨던 것 같아요. 판단력이 좀 없으셨네요. 이 사달이 나는 바람에 네. 이른바 오히려 더 날아갔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른바 지금 야당 편 보수 성향의 논객들도
역시 검찰은 안 돼. 지금 다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안 수사권은 고소하고 잘못하면 개헌할 때 영장, 청구권까지 지금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 검찰을 망하게 한 사람들이 여러 대 있는데 네. 1등은 물론 윤석열, 그다음에 2분이야 2등이나 3등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냥 버티든가요. 버티기라도 하든가. 그런 네. 배짱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말씀하셨던 이해관계와 생존 전략, 그다음에 지금까지 참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득권 유지하면서 힘을 휘두르던 사람들의 취약성이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또 말도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선택을 할까 하는 후회가 남는다. 또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계산 얘기까지. 잘못됐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이 노만석 대행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이 훨씬 제 거대한 또 악의 미워하면 무리가 안 됩니까? 악의 카르텔, 악의 카르텔이 있고 이분은 이거 계산을 좀 잘못하고 지금 사고로 친 사람에 불과하니까. 그렇군요.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네. 좀 있으면 미국 할 만한 사람 또 누구 나오나?